은퇴한 순간 혐오의 대상이 됐다. 우리가 만든 노인이라는 낙인.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은퇴하면 좀 편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인생 즐길 일만 남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 마음 한편이 이상해집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오죠.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간 때문만도 아니고요. 이제 나는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보일까 하는 질문이 계속 따라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이름보다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모든 호칭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단 하나 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죠. 분명 어제까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느리고 고집세고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처럼 취급받습니다. 은퇴한 순간 갑자기 혐오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 이 감정은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입니다. 이 글은 왜 은퇴와 동시에 사람이 노인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낙인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실 나이보다 역할의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나이가 많아도 현역입니다. 실수해도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말해주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같은 행동이 고집이 되고 같은 말이 꼰대가 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가 한 사람에게 부여했던 쓸모의 자격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빠르고 너무 무자비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개인의 잘못처럼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노인들이 문제다. 노인들은 변화를 못 따라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지 않은 채 사람만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례 1 퇴직 후 민원인이 되어버린 사람. 60대 초반에 공기업에서 퇴직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까지 그는 조직 내에서 조정 역할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이 갈리면 중간에서 정리했고 후배들도 그의 말을 신뢰했죠. 그런데 은퇴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행정 절차가 이해되지 않아 질문을 했을 뿐인데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어르신, 그건 규정이라서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A씨는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질문하면 꼼꼼하시네요 라고 하던 사람이 여기서는 까다로운 노인이 됐어요.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의 문제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사회는 그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재분류한 겁니다. 사례 2 다시 일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는 신호들. 5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한 B씨는 아직 일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체력도 괜찮고 경험도 많았죠. 그래서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연령대가 조금 높으시네요. 젊은 조직 문화와는 안 맞을 수 있어서요. 결국 선택지는 단기 알바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뿐이었습니다. B씨는 그때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회는 나를 보호 대상이나 수당 수령자로만 보더라고요. 이 순간 사람은 단순히 일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존엄이 깎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스스로도 이제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낙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례 3혐오는 말이 아니라 시선에서 시작된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공부 모임에 나가는 C씨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공간에서 미묘한 벽을 느낍니다. 직접적인 폭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다릅니다. 질문을 하면 이건 좀 어려우실 텐데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의견을 내면 그건 옛날 방식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당한다고 말하긴 애매한데 항상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느낌이에요. 혐오는 꼭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태도, 설명을 생략하는 말투, 이미 정해진 위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전환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 저축, 부동산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지입니다. 역할이 없으면 사람은 쉽게 대상화됩니다. 대상화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낙인이 붙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는 은퇴자를 관리해야 할 노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말로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직함이 아닌 말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은퇴 전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노인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노인은 원래 혐오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는 느림, 비효율,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의 결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퇴를 끝처럼 취급하는 순간 사람은 사라지고 노인만 남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문제가 노인일까요? 아니면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못한 사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은퇴는 계속해서 한 사람을 혐오의 가장자리로 밀어내는 통로로 남을 겁니다. 노인 혐오는 개인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뇌가 학습한 사회적 자동 반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인 혐오 같은 거 없는데요? 그냥 불편할 뿐이지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혐오는 꼭 의식적인 미움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과학과 사회심리학에서는 혐오를 학습된 자동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복잡한 세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범주화를 합니다. 문제는 이 범주화가 효율을 위해 편견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사람을 느리다, 변화에 약하다, 의존적이다라는 이미지로 반복 노출시키면 뇌는 그 이미지를 사실처럼 저장합니다. 뉴스, 예능, 인터넷 댓글, 정책 용어까지 전부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노인은 보호해야 할 대상. 노인은 생산성이 낮은 집단.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개인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의식적 반응은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암묵적 편견 임플리섭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퇴자를 대할 때 말투가 달라지고 설명을 생략하고 결정권에서 배제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악의가 없어도 혐오는 작동합니다. 은퇴 후 노인이라는 낙인은 실제로 사람의 뇌와 몸을 늙게 만든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낙인은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노화 연구와 신경과학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 예일대의 베카 레비 교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가 더 빠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 평균 수명이 더 짧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 들면 원래 이렇지. 나는 이제 느려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믿게 되면 뇌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기능을 낮춘다는 겁니다.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도전 의욕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많은 경우가 사실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이를 안 해서가 아니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은 놀면 빨리 늙어.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은퇴 자체가 건강에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 의미 있는 역할과 사회적 연결이 동시에 사라질 때입니다. 뇌과학에서 인간의 뇌는 크게 세 가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인지적 자극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 사회적 자극 타인과의 상호작용, 자기 효능감 나는 쓸모 있다는 감각. 직장은 이 세 가지를 강제로라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은퇴 후 사회가 이제 쉬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끊깁니다.
그러면 뇌는 에너지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급격한 노화입니다. 즉,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혐오의 언어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더 강해진다. 우리가 쓰는 말도 문제입니다. 노인 부양비, 고령자 부담, 노인 문제. 이 표현들은 전부 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노인은 비용이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언어는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을 만듭니다. 이런 표현이 정책 문서, 언론 기사, 공공담론에서 반복되면 은퇴자는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하는 존재, 정당화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 나이에 굳이?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무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학습된 사고방식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돌아온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정말 은퇴한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은퇴 이후에 인간을 상상하지 못한 사회가 문제일까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갑자기 다른 종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회가 그 능력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환의 다리를 만들지 않고 사람을 바로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 아래에서 붙은 이름이 바로 노인이라는 낙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구조는 어떻게 가능한가? 개인은 은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이 낙인을 피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은퇴는 계속해서 한 사람을 조용히 늙게 만들고 사회는 그 노화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겁니다.